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잉 아빠입니다. 초보자를 위한 암호화폐 이야기, 여덟 번째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강좌까지 다 보신 분이 있을라나 모르겠는데요.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초보자, 지금도 초보자지만 초보자일 때부터 지금까지 하면서 했던 내용들을 머릿속에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도 있고, 많이 쓰이는 용어들이에요, 사실. 뒤에 가면 조금 아닌 것도 있긴 한데 그래도 한 번쯤 들어보면 다 필요한 내용이니까 아마 보시는 분들 초보자분들에게는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스스로 한번 해봅니다. 이 당시는 제가 다른 자료들을 많이 찾아보고 작성을 한 거라서 공통된 것들이 사실은 많을 거예요. 네, 오늘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왔죠? 벌써 PPT 70장까지 봤으니까. 네, 볼게요. 선물거래란, 선물거래 다 아시나요? 뭐 선물거래를 모르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시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선물거래에서 간단히 정리를 했습니다. 선물은 일정 기간 지난 후에 거래하기로 약속하고 가격을 예측하여 거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는 찾아보니까 그 좀 쉽게 이해하면 뭐 옥수수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국제사회에서 거래되는 철강석 같은 거. 그러니까 캘 때 당시랑 팔 때 당시가 가격 차이가 나니까 뭐 배추 같은 거, 옥수수, 밀 이런 거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굳이 코인 쪽에 원래 적용되던 게 아닌데 코인에서도 선물 시장을 만들어 놓고 운영하는 것, 그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뭐 제가 예시를 하나 가지고 올 건데, 한번 보면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 그림이 이뻐서 가지고 왔어요. 선물거래. 선물거래란 미래의 특정 시점에 수량, 규격, 품질 등이 표준화되어 있는 특정 대상물을 계약 체결 시 정한 가격으로 인수도하기로 약속하는 거래다. 그러니까 배추 값이 폭락할지 오를지 모르는데 이 사람은 배추가 필요한 거고, 다른 사람들은 뭐 내가 팔 때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으니까 미리, 뭐 한 달 뒤에 할 그걸 미리 계약을 하는 거죠. 가격에 이 가격에 하겠다. 그러면 한쪽은 사실은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손해 볼 수도 있고 이익 볼 수도 있는 그런 계약입니다. 그거를 뭐 퓨처스 트레이딩이라서 선물 거래, 이게 미래에 있는 거를 계약한다. 우리가 실제로 선물 주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선물 거래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예시를 보면 좀 쉬울 거니까. 선물 거래. 근데 선물 거래 용어 중에 제가 궁금했던 게 그거였어요. 이게 많이 등장하는데 CM이랑 CBOE입니다. 그러니까 뭐 요약은 따로 안 해놨지만 시카고 상품 거래소, 시카고 옵션 거래소. 제가 이 당시 기준으로는 두 군데가 한참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지금 찾아보니까 CBOE 같은 시카고 옵션 거래소 같은 경우는 문을 닫아 더 이상 거래를 안 하더라고요. 보면은 보세요. 여기 보면은 뭐 여기 나와 있죠. 비트코인 선물 CME 7월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9,247달러 이렇게 되어 있는데, CBOE는 기사를 찾아보니까 19년 3월 28일 기사인데 CBOE 비트코인 선물 판매 중단이 대수롭지 않은 이유 이래서 지난 14일 날 문 닫았다고, 뭐 더 이상 거래를 안 한다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당시는 있었는데 지금 없었다. 뭐 그런 경우도 많으니까. CBOE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였고, 좀 전에 보시면 CME는 시카고 상품 거래소, CBOE는 지금 뭐 거래를 안 하는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아까 선물 거래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낸스에서도 선물 거래를 지원을 합니다. 보면 거래소 메뉴 중에 바이낸스 퓨처스라고 있어요. 한번 뭐 레버리지는 또 설명하면 복잡하니까 선물이 뭔지까지만 이해하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선물에서 들어가 보면 똑같이 생겼어요. 생기기는 사실 거래소 차트도 그렇고, 뭐 생겼죠. 이렇게 얼마에 사고 파고 호가창도 있고, 지정가 뭐 교차 마진 이런 거 저도 뭐 해본 적은 있는데 일일이 설명하기가 좀 힘드네요. 그리고 굳이 그렇게까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사실 선물이나 뭐 마진을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 크게 좀 위험하다. 기본적으로 현물 거래하는 것보다는 이제 없는 물건을 거래하니까 좀 위험하다. 이런 걸 많이 하는데, 하실 분이 있다면 정말 공부를 많이 하시고 조금만 하시길 바랍니다.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마진콜 당해서 뭐 뚝배기 깨졌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73페이지. 여기서 등장하는 용어가 저도 되게 궁금했는데 이거는 코인 아니고도 다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코인 말고는 딱히 다른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크게 잘 모르지만 아마 코인 쪽에 넘어오면서 기존에 있던 용어들이 많이 넘어온 거라서 롱과 숏 이 부분도 기존에 있던 용어를 가지고 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롱은 먼저 보면은 쉬워요. 오를 것을 예측한 거. 이게 선물이 미래에 있는 가격을 예측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롱은 내가 오를 걸로 배팅을 하는 거예요. 사실 나중에 오를 거다. 숏은 그 반대죠. 떨어질 걸로 예상을 한다. 그렇게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사실은 이건 진짜 저도 몰랐는데 저도 뭐 연습 삼아서 몇 번 해보다 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수익률이 올라가고 내가 롱 배팅 해놓으면은 롱 배팅 해놓으면은 가격이 올라가면 내가 그 수익이 나는 거고 숏 배팅하면 떨어져야 이득을 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선물 거래도 초반에 막 아무렇게나 시작하면 정말 잃는 경우가 많아서 가급적이면 추천드리지 않고 정말 공부를 하신 다음에 그래도 해야겠다 그러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림을 잠시 더 가지고 오면요, 여기 보면은 현물 가격이랑 또 선물 가격이랑 가격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뒤에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볼게요. 그리고 여기는 뭐 복잡하게 들어가면 뭐 펀딩 피, 뭐 숏이 롱에게 롱 배열이 많을 때 숏에게 지불하는 펀딩 피라는 것도 있고, 이거는 따로 공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초보자들이 이렇게 쉽게 알 수 접근하다가는 큰 코 다치는 그런 느낌의 거래 방식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74. 이게 좀 특이해서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웩도독이에요. 웩도독. 뜻은 개의 몸통이 꼬리를 흔드는 것이 아닌, 몸이 개 보면은 뭐 물 같은 거 묻으면 이게 돌리잖아요. 근데 돌 때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그런 경우를 웩도독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게 단순히 뭐 주식이나 코인에만 적용을 하는 줄 알았는데 뭐 마케팅 용어에서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하나 찾아왔어요. 예시로 설명하는 게 가장 쉬우니까. 이게 보면 암호화폐 시장 금액 대비 비중이 작은 비트코인 선물 시장이 아까 얘기했듯이 뭐 지금은 바이낸스도 있으니까 CME 같은 경우 그 전에는 CME밖에 없었거든요. CME랑 CBOE. 거기서 선물 시장 때문에 전체 현물 시장에 영향을 준다. 이런 의미에서 이 당시에 웩도독이란 현상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선물 시장이 어떻게 움직인다. 선물이 뭐 몇 월물이 얼마가 된다. 이런 거에 따라서 전체 시장이 따라 움직이는 경향. 이걸 웩도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웩도독이라는 거를 제가 한번 찾아와 봤는데요. 짜잔. 이쁘게 돼 있어서 찾아왔어요. 여기 사이트는 제일 블로그 이렇게 되어 있고, 웩도독, 주객전도, 꼬리, 이게 원래는 꼬리는 그냥 꼬리잖아요. 몸을 흔들 건 아닌데 꼬리가 결국엔 거꾸로 간다. 그래서 주객전도 현상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물 시장이 현물 시장보다 당연히 작아요. 근데 선물 시장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현물 시장까지 움직인다. 주객이 전도됐다. 웩도독이다. 뭐 이런 거 가끔씩 나옵니다. 보면은 요거는 마케팅 쪽에서 이제 사용하는 용어기도 하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웩도독은 돈을 주고라서도 갖고 싶은 매력적인 사은품을 만들어서 구매하게 만든다. 최근 얘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그게 있네요. 최근에 스타벅스에서 가방 주잖아요. 사은품으로. 커피 막 300잔 시켜놓고 가방만 가져갔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게 예를 들면 웩도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사은품을 받기 위해서 커피를 300잔 사갔다. 뭐 이런 뭐 투자의 수단으로 가져가긴 했겠지만 뭐 이렇게 웩도독은 이런 개념입니다. 75. 온체인과 오프체인. 어려워 보이죠? 어렵지 않아요. 온체인은 메인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의미합니다. 오프체인은 바뀌니까 메인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아닌 것. 그러니까 온체인이 아니면 오프체인이 있고 다른 뭐 얘도 있지만, 그러니까 온체인에 쓴다 그러면 실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쓰는 거고, 오프체인이다 밖에다 썼다가 뭐 다른 과정을 통해서 온체인에 올린다. 이런 개념이에요. 제가 그림으로 이따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온체인은 메인 체인,
오프체인은 메인체인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아닌 것. 46번 사이드체인과 인터체인. 사이드체인은 뭐겠어요? 옆에 있는 거죠. 사이드. 그냥 사실 단어 그대로 이해하는 게 제일 편해요. 인터. 교차하는 거죠. 인터체인과 사이드체인. 사이드체인은 메인체인 옆에서 사이드에 붙어서 돌아가는 메인체인, 보면 메인 블록체인 네트워크 하부에 생성이 되고 기존 공유를 하고, 인터체인은 다른 블록체인끼리 연결한다.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다른데 이 두 개를 중간에 연결하는 걸 인터체인이라고 합니다. 그림을 가지고 이해하면 좀 쉬우니까, 정말 뭐 이게 어렵다 그러면 정말 공부를 하셔야 돼요. 간략하게 개념만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라서. 근데 인터체인 한번 볼게요. 이거는 스티밋에 글을 쓰신 분, 제가 이분 글을 정확하게 하는 게 좋겠죠? 이분이 쓰신 글이고요. 2년 전에 온체인과 오프체인 그림을 보려고 가지고 온 거라서 이렇게 그리신 거예요. 아, 대단한, 되게 멋있는 분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려진 거예요. 짜잔. 그러면 이게 메인 블록체인 네트워크, 이게 메인이죠. 이제 하부로 내려가면 차일드 체인, 이 부분 뭐 하위 체인도 있으니까 이건 뭐 트러스티드 서드 파티 제3이고, 이게 사이드 체인, 메인 체인 밑에서 노드를 통해서 뭐라 그러지? 과정이 진행되는 거, 사이드 체인이 해서 이제 메인 체인과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끊어져 있죠. 이 구조를 보면 메인 체인, 이제 오프 체인은 메인 체인 밖에서 이제 진행이 됐고, 나중에 온이 되면 다시 그 데이터를 여기다 올리는 거죠. 이런 개념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어떻게 흘러간다, 솔직히 저도 잘 몰라요. 제가 뭐 공학도도 아니고 뭐 매번 설명을 드리지만 저는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라서, 어떻게 정확하게 흘러간다, 뭐 레이어 1이 뭐고 2고 뭐고 사실 잘 모릅니다. 그것까지 알면서 하기는 너무 힘들고, 개념적인 것만 이해를 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코인이 인터체인을 지원한다. 인터체인 두 개를 넘어다니는 거구나. 사이드 체인, 밑에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밑에서 돌아가는 거구나. 이 정도만 알면 된다는 거죠. 그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이 정도 개념적인 것만 알면 되지, 뭐 뒷단에서 어떻게 돌아간다 이것까지는 사실 몰라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다르겠지만요. 다른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이것도 좋더라고요, 보니까. 사이드 체인의 작동 방식, 메인 체인 있잖아요. 아까 그림 비슷하죠? 예, 메인 체인에서 사이드 체인에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고, 좀 속도를 높이는 그런 것도 있고, 너무 메인 체인에 올리긴 데이터가 많으니까 아예 계산을 해서 이렇게 올린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 뭐 밖으로 보면 오프 체인도 있을 거고, 이 밑에 따라가면은 다른 거 차일드 체인 이런 개념도 나올 테니까, 이렇게 메인에서 밖에서 돌아가는, 오프에서 돌아간다 오프 체인, 메인 체인 위다 온 체인, 사이드로 돌아간다 사이드 체인, 인터 체인 두 개를 연결할 다른, 서로 다른 메인 블록체인 연결한다. 그럼 인터 체인, 이 정도 개념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거보다 더 필요하시면 개별 단어를 찾으면 정말 설명이 잘 나오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게 할 거면 이거 안 만들려고 했어요. 사실 제가 모르는 거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사실은. 네, 볼게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화폐 또는 실물 자산을 기준으로 가격이 연동된다. 가장 대표적인 거 다 아시죠? 테더입니다. 테더. 요즘 테더를 표방한 다른 스테이블 코인도 많긴 하지만 대표적인 게 테더고, 그냥 테더가 다예요, 사실. 다른 애들 나와서 뭐 지금 뭐 최근에 이슈되는 게 뭐 디파이 시장에서도 사실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거의 다 테더예요, 테더. 1달러 기준 코인이고 스테이블하다, 움직이지 않는다, 뭐 그 기준으로 보면 되죠. 스테이블하다. 네, 예시를 한번 가지고 올게요. 이건 고급 용어에 제가 정리해 놓은 건데 조금 더 복잡하고 내용이 풍부하게 되어 있긴 합니다. 보면 스테이블 코인, 달러 등 기존 화폐 고정가치로 발행된다. 제가 요걸 보려고 한 거예요. 제가 5월 9일날 조사를 했는데 테더 시점 점유율이 보세요. 짜잔, 58.5%, 서클 달러 7.4%, 팍소스 2.6%. 이 정도면은 거의 90% 넘죠. 93, 4%. 바이낸스 달러 1점, 조금 변동이 있긴 있는데 거의 테더예요, 테더.
테더도 제가 저번에 설명을 했으니까 넘어갈 거고. 그래서 스테이블 뭐 코인 정보를 보고 싶으면 이쪽 스테이블 사이트에 가면은 뭐 얼마가 발행됐고 얼마가 있고 뭐 몇 프로고 이런 거 찾아볼 수 있으니까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아무튼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면은 좋든 싫든 테더입니다. 일단 그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자, 77번 넘어서 78번. 이거는 초반에 설명했던 거랑 좀 겹쳐지는 것도 있는데, 시큐리티 토큰과 유틸리티 토큰, 요즘은 이런 말 잘 안 쓰더라고요. 그 당시는 왜 이걸 썼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시큐리티 토큰은 이제 STO라고 하죠. 증권형 토큰. 그러니까 증권형 토큰 공개 뭐 하면서 이제 시큐리티, 증권 소유권을 가지는 토큰이다, 이렇게 하는 거고, 유틸리티는 사용되는 코인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뎁들이나 뭐 이런 코인들, 그런 거 다 유틸리티 코인, 유틸리티 토큰이에요. 시큐리티로 나온 애들도 있어요. 있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서 실제로 지금 돌아 안 갈 걸요, 아마. 설명하면 좀 길어서 그냥 시큐리티 토큰은 증권, 시큐리티가 증권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큐리티 토큰은 증권형 토큰이다, 이렇게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깊게 아시려면 좀 더 조사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흔히 쓰는 은어 비슷한 건데, 그래도 알아두면 좋은 내용입니다. 하도 많이 나오는 거라. 코인 미더비나 뭐 이런 정보 같은 거 교류할 때 AMA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정리한 거예요. 다 정리한 데 이유가 있어요, 이게. 괜히 그냥 쓸데없는 단어를 갖고 온 건 아니고, 일단은 내가 이 세계를 공부하고 뉴스를 보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 거. 그냥 그런 거 위주로 정리를 한 거예요, 제가. 나도 초보자니까 그렇게 해야겠다. 잡소리가 길지만, AME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Ask me anything. 뭐 미덥 같은 거, 온라인 미덥이나 뭐 그냥 실제 미덥에서도 뭐 팀 관계자한테 코인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 그런 걸 AMA라고 합니다. 뭐 장단이나 뭐 문제점 이런 건 얘기는 안 할게요. 일단 그렇고, 그다음에 TMI, 이거 일반적으로도 많이 써져. 이것도 제가 몰랐는데 이쪽 용어에서도 가능 나와서 정리를 한 거야. 일반 용어기도 하고. TMI, Too Much Information. 박찬호 씨가 갑자기 떠오릅니다. 너무 많은 얘기를 하는. 80. ATH. 그다음에 OTC 거래. 올타임 하이. 최고점이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전고점. 와, 이 당시는 내가 이거 25,000, 그죠? 이 당시 적어놨으니까 25,000달러가 맞네요. 전고점이 막 2,800만 원까지 갔으니까 야, 언제 갈라나 그것도. 전고점 이더리움 올타임 하이 얘기합니다. 근데 기준점을 언제 잡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한데, 단순 전고점인지 아니면 최고 가격인지 그거는 조금 구분해서 알아야 되고, OTC 거래는 오버 더 카운터라고 영어가 되어 있는데 장외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대량 거래를 할 때나 이런 큰 물량이 많은데 그거를 시장가로 던져버리면 시장가에서 못 받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시장가에 영향을 주지 않게 이 일반 현물 시장 밖에서 개인끼리 거래할 수 있는, 또는 기관끼리 연결해 줄 수 있는 이 시장을 OTC 거래라고 합니다. 뒤에 심화 과정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추후에 제가 설명할 계획이 있으면 다시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10장의 영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한번 넘어가면서 빠르게 훑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올타임 하이, 최고 가격, 전고점, 최고점, 뭐 OTC 거래. OTC는 장외 거래. 일반 시장 거래하면 시장가가 깨져버리니까 대량 거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고, 바이낸스도 있어요. 바이낸스도 OTC 거래를 따로 주관하도록 만든 게 있고, AM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TMI 너무 많은 정보 그만 얘기해라. 박찬호가 생각난다. 시큐리티 토큰, 증권형 토큰, 유틸리티 토큰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사용이 강한 토큰. 스테이블 코인, 법정화폐나 실물화폐를 연동으로 하고 있다. 거의 85%가 테더다. 지금 조금 바뀌었을지라도 뭐 서클도 있지만 테더가 그냥 스테이블 코인, 1달러를 기준으로 하는 코인이다.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하다. 사이드 체인, 옆에 사이드에서 만들어지고 메인넷과 주고받고. 인터체인, 서로 다른 블록체인을 넘어다닌다. 온체인, 블록체인 위, 오프체인, 블록체인 밖. 위에 오프체인으로 처리를 한 다음에 온체인에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림을 생각하시면 쉬워요. 벡터독,
개의 몸통이 꼬리를 흔드는 게 아닌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꼭 주식시장뿐만 아니고 선물시장이 작은데 현물시장을 그 가격을 결정하게 만든다, 흔든다 이런 거고, 마케팅 쪽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스타벅스 같은 사은품 얻으려고 커피 막 어마어마하게 사는 거, 웩도독 마케팅에서도 쓰입니다. 선물거래 용어 롱과 숏. 롱은 올라가는 거에 배팅을 한다. 숏은 떨어지는 거에 배팅을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9,000불이에요 비트코인이. 근데 내가 롱에다 걸어요. 올라가야 이득인 거예요. 숏은 떨어져야 이득입니다. 간단하죠? CME 시카고 상품거래소 1252 시카고 옵션거래소인데 1252는 문 닫고 지금 잘 1252가 문 닫은 건 아니고 1252에서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안 한다는 거죠. 선물 거래는 미리 뭐 추후에 있을 거래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현재 계약을 맺는 것을 의미한다. 뭐 콩, 옥수수 같은 곡물이 세계시장에 선물이 많이 거래가 되고 비트코인도 선물 거래를 하고 바이낸스에서도 거래를 지원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국내 거래소는 선물이 없어요. 이게 불법인가? 또 마진이랑 선물은 국내 거래소에는 없습니다. 바이낸스에는 있고요. 바이낸스도 있고 후오비도 있고 뭐 많은데 국내 거래소는 없어요. 오늘 8번째 강좌까지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11화까지니까 3회분밖에 안 남았고 그렇게 길지도 않을 거예요. 왜냐면 그쪽 부분은 블럭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깊게는 저도 잘 모르고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설명드릴 거라서 조금만 더 보시면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네요. 초보자 강좌는. 부족하지만 늘 항상 들어주시는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암호화폐 이야기 하영이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